9월 26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조정이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저점 수준 이제 3,406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일단 1,406포인트도 일단 이탈을 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격 조정 가능성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지수에 가격 조정 가능성은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전에 가격 조정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추세가 한번 깨졌죠. 그렇죠? 이렇게 추세가 한번 깨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오늘은 종목을 급하게 팔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항상 밀리면은 그 다음에 반등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확인을 해서 반등이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면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너졌죠. 여기가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보통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현금화를 좀 하고 난 다음에는 추세가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 돌파하면 다시 추세 전환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또 하면 돼요. 여기 이제 돌파를 한번 했고 이때부터 다시금 주식 고 해서 시작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밀리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상승 추세 내에서의 어떤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반등이 나오긴 할 겁니다. 자, 들으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등이 나올 때 이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돌파 못하느냐에 좀 더 포인트를 잡아놔놓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으로 지금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 60분봉상 추세인데 추세가 꺾였던 부분에 저점을 연결을 해서 피보나치를 끄면 반등 나올 타이밍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금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반등이 나오면 항상 중요한 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봐야 되겠죠. 이 추세 부분까지는 일단 상승 가능하고 여기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 또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시장을 일단 관망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종목들 매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까 오전에 반등 포인트를 잡아놓은 게 829포인트 반등 포인트를 잡아놨는데 일단 50% 지점이죠. 거기서 일단 반등은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크게 뭐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만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은 해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좀 조정을 강하게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협정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얘기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따로 뭐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약간 우리 피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드리면 관세 협상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일단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기다린다라는 느낌도 사실 조금 있긴 한데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그렇죠? 3,500억 달러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미국은 우리를 전방위로 지금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3,500억 달러가 아니고 더 이상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6.25가 터지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미국이 에치스 라인을 끌 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끊는 바람에 북한에서는 이걸 시그널로 파악을 해서 6.25가 터졌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꼭 이제 예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을 할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을 해도 우리는 뭐 가만히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는 바람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걸프전이 일어나는 것들처럼 그런 부분이 일단 있었는데 이번에 에치스 라인을 새로 끊겠다 뭐 이런 얘기들로도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또 미국의 얘기를 들어주면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이제 바닥이 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어서 그것도 들어주기가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수합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하고는 해도 한국하고는 안 해주는 그런 모습도 일단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통화 수합이 없으면 지금 얘기하는 3,500억 달러 수준의 투자는 현금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요즘 미국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좀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이제 공장을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직들이 좀 많이 갔던 부분도 구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방 대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또 그래서 이제 비자 부분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비자 기술직 비자 신규로 받는 데는 10만 달러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보면 미국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도 1,000억 이상 지금 나오고 있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트럼프 정권이 원래 뭐가 좀 세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책 자체를 너무 막 이렇게 크게 압박을 주고 난 다음에 줄여가는 과정으로 협상을 계속 해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일단 있는 거죠. 비자 문제도 일단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스왑 문제도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개 더 리스크가 있는 게 지금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있긴 하죠. 2025년 5월이었죠.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등의 관세 IEEPA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판결을 일단 내리면서 미국 국제무역 법원에서 지금 상호관세 집행을 금지한다. 영구 금지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법원으로 다시 넘어갔죠. 그래서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8월 29일 날 판단을 또 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CIT 아까 얘기했던 미국 국제무역 법원의 판단을 인용 확정을 했죠. 그러면서 IEP 대통령에게 무한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일단 했습니다.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상호 관세 부분을 폐지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일부 유예 상태로 일단 두겠다. 그래서 행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좀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5년 10월 14일까지 유예 상태로 일단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 행정부에서는 상급심 대법원에 항소할 여지를 일단 남겼는데 지금 법원 상고를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상고 허가 여부와 공개 구두 변론 일정이 지금 조율 중인데, 만약에 이제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일단 수용을 한다면 대통령의 관세 권한 법안 최고 법원의 해석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일단 있죠. 요 부분까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그쵸? 이게 지금 생각을 할 때는 2025년도 말이라든지 아니면 2026년 상반기에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먼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품목 관세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보면은 자꾸 이제 반도체의 품목 관세, 그리고 바이오 관련돼서 품목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려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불확실성 자체가 계속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전면에 나서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SI 300 지수 일단 보고 있는데 빠지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예전에 이제 요거는 다음 달 중순 넘어서야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중국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한국이나 홍콩이나 대만에. 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냐면 중국은 달러가 들어가는 거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오는 거는 자유롭게 못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 중국 정부가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을 계속 살리려는 모습이 보였다가 요즘은 주식 시장을 살리려는 모습이 좀 많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하는 기술력이 실제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로 보여질 때는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좀 높은 걸로 보이죠. 그래서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빠져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식의 형태가 지금 보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방금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의 불안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번에 우리 시장이 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저는 일단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주가 이렇게 밀리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이전 고점을 이렇게 뚫는 모습이 보이면은 뭐 관계 없습니다. 그냥 상방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되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등의 이전 고점을 뚫는 그런 모습 보이면은 일단은 특별한 매도 없이 그냥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라가다가 이전 고점 언저리에 부딪혀서 깨진다든지 밑에서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때는 좀 현금화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금화는 항상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행동으로 이 부분이 이제 갖춰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악은 추세가 깨지기보다는 최악은 추세대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는 것도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들도 일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하방이 아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일단 상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 굉장히 크게 밀리는 이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 내에 눌림이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이 너무 허둥대지 않고 전략을 짜주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은 종목이 또 있죠. 보려고 그러면 종목은 항상 있는데, 지금 종목 공략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굳이 종목들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엔터 관련된 종목이 좀 반등이 좀 강합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 가지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냐 하면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방금 이제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한 달에 400만 원씩 어떻게 하면은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지금은 사실은 배당할 시기가 아니에요. 배당할 시기가 아닌데 요즘 막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릴 거고, 요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급반 교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급반 요 교육 듣고 난 다음에 중급반으로 넘어갈 때는 초급반이 아니라 스터디반을 들으신 분들은 30만 원 할인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이제 차트로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요거 신청해 놓으시면은 다음번에는 30만 원 할인 들어가니까 거의 공짜로 듣는다 이렇게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교육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기 전에 신청하셔가지고 교육도 합류하시고 시장 대응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02-3490-4641로 신청하시면 되고, 강의는 총 10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